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성경대학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자녀 관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강을 올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소감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중한 또 고민 같은 것들도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강의가 기대된다고 응원과 또 격려 말씀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큰 힘을 받았고요. 감동적이었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알찬 내용으로 잘 전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저희가 2강으로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오리엔테이션과 강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2주차로서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네, 왜 그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 후에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요, 어머니가 자녀의 무엇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아버지가 자녀의 무엇에 미치는 영향 또는 어머니 아버지 다 부모가 자녀의 무엇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또 어떤 아이의 어디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래 관계 내에서 또래가 또 어떤 주는 영향도 있을 것인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연구들이 부모가 자녀의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이런 이제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양육 불안과 유아의 우울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연구자의 연구 제목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연구의 자세한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어떠한 간략한 샘플 예로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머님들 또는 이 방송을 들으신 아버님들께서는 양육을 할 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시나요? 아,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이와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닐까? 아, 이렇게 해서 왠지 불안한데 하는 이 양육 불안이 높을 때 아이가 어떨 것 같으신지 한번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연구자는 어머니가 가지는 양육 불안이랑 유아의 그 우울, 여기서 말하는 우울은 어떤 뭐 임상적인 병리적인 그런 우울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좀 마음이 무기력하고 조금 다운되고 조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 우울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 불안이랑 아이의 우울이랑 서로 관련이 있더래요. 이 말은 어머니가 이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아이는 우울감을 느낀다. 그런 내용이겠죠.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표정이 항상 밝지가 못하고 어두울까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가
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나? 아니면 뭔가 뭐 어려운 마음의 문제가 있나? 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만 바로 보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이래? 정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만하면 정말 좋은 환경 아니야? 그런데 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머니의 그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혹시 부모의 어떤 것? 여기서는 내가 너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 요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더욱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아이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 아이의 상태를 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정말 괜찮은지, 내 마음 상태, 내 몸 상태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과제처럼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내드렸던 어떤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 잘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유아교육을 가르치시던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뭘 하나 가지고 와라 라고 학생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유아기였을 때에 찍었던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5살 때 찍은 사진을 진짜 해맑게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보여주고 친구들 사진도 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되게 마음이 찡하고 참 어떤 좀 뭉클함이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다. 정말 100%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미 성인이 된 내가 그 어렸을 때 나를 보니 정말 나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런 존재였겠다.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그냥 100% 그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을 그런 존재였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하는 거는 우리 자녀의 나이였을 때 내 모습이 담긴 어떤 사진이 있다면 한번 오랜만에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내가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린 나를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얘에 대한 어떤 책임감, 부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 너무 예쁘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 사진 속의 나를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책감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떤 부담, 어떤 책임감,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만드시고 그냥 보기 너무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정말 이 나의 그 어린 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그 나라는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 좋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죠. 하지만 너무 특별하게만 지었다면 우리가 좀 살아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비슷하게 질서에 따라서 또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정말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자랐던 환경, 나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나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나는 중요한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저는요, 여기 5가지 질문 중에서 요 4번째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계신지요? 한번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우리의 인생 시기를 이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죠, 생애. 전생애입니다. 이 전생애의 발달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제가 알기로는 이 제 강좌를 들으시는 어떤 어머니께서는 지금 임신 중이시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 이제 태아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태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몸이 생긴 그때, 우리의 태아부터 시작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아, 그 다음에 유아, 그 다음에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제가 이 강좌를 들을 때 여기까지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어느 시기인가요? 자, 뒤에 남아있는 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거겠죠? 자, 보통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서 성인이 되면은 성인,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개념이 있네요. 이게 바로 성인 진입기입니다. 예전에는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 이제는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성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는데, 요즘 이제 사회가 점차 현대로 오게 되면서 되게 성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냥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만 딱 끝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계속 공부하는 시간, 대학을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또 결혼도 늦게 하게 되고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기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시기를 학자들이 성인 진입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셨고 또 자녀를 출산하셨기 때문에 성인 진입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이 정도가 아닐까. 여기 성인과 이렇게 중년기,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의 연령대가 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태아인 경우도 있고, 유아인 경우도 있고, 아동인 경우도 있고, 청소년기인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2번째 화살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과 이제 중년의 사이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서로 발달 단계가 지금 다른 거죠. 우리는 이 시기를 다 거쳐왔고 이제 성인기, 중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막 살기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서로 관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어떤 이 영향이 자녀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에 화살표가 더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이 미성년 시기를 거쳐서 또 성인과 중년의 시기도 다 거친 우리의 부모님 세대, 이제는 거의 노인기에 이른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를 시점으로 했을 때 부모님 세대, 그리고 내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이제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자녀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작은 범위의 작은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역사들,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다양한 역사와 또 사건들이 있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자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어떤 역사, 또 나를 이루는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친 어떤 역사, 이렇게 세대적인 관점으로, 다세대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학자를 한 명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름은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을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단계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과업,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한 그런 이론인데요. 여기 보시면 8개의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 8개의 단계는 여기까지는 우리 자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론들은요, 아마 자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 위에 6단계, 7단계, 8단계, 여기 8단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꼭 해야 되는 과업이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을 그 시기에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거 반대되는 이런 게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정관계, 또 연인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이 친밀하고자 하는 이 욕구, 이 과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사람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 간의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지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7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생산성, 생산해내는 거. 물론 이제 자녀를 이렇게 생산해내고 잘 양육하고 기르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중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이다라고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침체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이 돼서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되면 정말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종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그런 시기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마무리에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인생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과 또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다고 했지요? 아무래도 6번, 7번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 학자들은 이 시기에 참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또 그런 자녀 양육의 어떤 주 양육자가 아니라면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또 가정 밖에서 일을 하건 노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될 텐데요. 아, 지금 내가 인생의 이 단계에서 이런 단계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나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좌도 듣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세대를 사실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 세대는 가운데 낀 거예요. 이제 내가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밀고 중간에 끼었죠. 또 저쪽에서는 또 이제 노년기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또 이렇게 어떤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게 되면서 이 가운데 있는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뒤로 이렇게 압박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을 줄 또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세대를 이제 샌드위치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중년기가 됐을 때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참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몸도 참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이 세대가 너무 빨리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고 참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 하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 정서적으로는 어떠세요? 정말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들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신지 아니면 혹시라도 불안함이나 우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진 않은지 그런 정서 상태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회성은 어떠한지 나는 정말 공부는 진짜 잘해. 나는 정말 건강해. 그런데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으면서 대인관계할 때 어떤지 난 정말 사회성은 정말 좋아. 누구하고도 정말 쉽게 친밀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정말 나의 특성 혹시라도 내가 이 중에서 나는 정말 다 괜찮은데 이 신체적인 부분 나는 정말 건강상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잘 생각하고 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막 체력이 떨어지는데 아이에게 항상 밝은 얼굴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자꾸 짜증내는 말이 나가지? 왜 이렇게 내가 자꾸 화를 내지? 라고 했을 때 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구한테라도 이 마음의 허기짐을 좀 충족받지 못해서 그런가? 라는 것들이 어떤 그 나에게 결핍이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있기만 해도 정말 자녀에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작은 거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어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상위의 개념, 영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여러 영역에서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바로 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깊게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고 가까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할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영성 먼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그림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각 나라의 이제 어떤 나이별로 행복 지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빨간색 보는 여기는 이제 영국이고요.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행복한 게 사실 여기 20대 때 다 행복해요. 행복한데 보세요. 여기 이제 40대, 50대 여기에 가장 행복 지수가 낮죠. 미국도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0대, 50대 요때가 이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편인데 잘 보시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20대 그리고 이렇게 노인기에도 행복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어떤 M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감을 덜 느낀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참 열악하고 또 행복해지기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관계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한 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또 돌아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예뻐해주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1강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이 강좌가 끝나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어느 시기에 와 있고 내가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의 어떤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의 또 이런 발달 단계라든가 자녀들이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